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아니 뉴욕 증시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다우지수 처음으로 38,000선 돌파했고 네. S&P 500도 하루 만에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인데 우리 증시는 참 뒷심이 약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예. 예, 요즘 이렇게 뭐 미국 장을 보거나 또 그야말로 날아가다시피 하고 있는 예. 일본 증시 바라보고 있으면은 우리 국내 투자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 정말 이 소외가 많이 느끼실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 반도체가 또 가니까 예. 또 이제 2차 전지주가 또 발목을 잡는 모습인데 그러네요. 지금 미국에서도 어제 이제 조금 그냥 쭉쭉쭉 양봉의 행진을 이어오다가 어제 조금 이렇게 지수가 혼조세를 좀 보인 양상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 쫓아가면서도 좀 급하게 왔다는 생각은 조금씩들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 연준 금리 인하 시기가 뭐 이제는 3월, 5월이 아니라 2분기에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좀 금리 인하가 좀 지연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황소들이 좀 스토리를 바꾼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 예. 얘기하다가 이제는 뭐 금리 어지간히 높아도 예. 경제가 좋다 이러면서 아 경제가 좋아서 예. 네, 그렇게 또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뭐 사후 해석이니까 좀 지켜봐야겠죠. 분위기가 예.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크로스 리서치 네. 이재무 대표와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은 요즘 시장 분위기 어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느끼시기에. 시장이 그냥 제가 볼 때는 썩 뭐 좋지는 않은데요. 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약간 희망적인 뭐 부분들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분들은 좋아요 또. 네네. 너무 이 시장 내에서 딱 양극화되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시장만 놓고 볼 때 올해 좀 중요하게 봤던 이제 날짜가 1월 9일하고 지난주 1월 19일입니다. 아 왜요? 이 두 개 날짜가 이제 비슷한 게 뭐냐면은 지금 상반기만 놓고 볼 때는 네. 반도체가 확실히 좀 강할 거다라고 하는 그 사인을 좀 확실히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월 9일은 뭐냐면요. 그때는 그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온 날입니다. 1월 그렇죠. 9일이 예. 네, 맞아요. 네. 근데 사실 네. 그때 그 코스피 일봉으로 보시면은 이제 개장 전해서 그다음에 개장하고 나서 좀 강하게 출발을 하는데요. 삼전에 그 잠정 실적 나온 이후에 예상치보다 하회하니까 그대로 좀 밀렸습니다. 쭉 밀렸죠. 네네. 그리고 그 전부터 보시면 1월 3일부터 우리나라 증시가 밀리고 있었는데 그나마 좀 잠정 실적이 잘 나왔으면 반등했을 것 같은데 숫자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대로 밀려버렸고요. 1월 19일 역시 시장 반등 나올 때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시장 자체가. 네. 역시나 주도 섹터가 반도체였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도 뭐 비슷한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대체로 지금 시장은 다 반도체에 많이 좀 또 쏠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볼 때는 뭐 시장이 뭐 올해 상반기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래요. 분명한 건 역시나 또 섹터별로 극명하게 이제 갈릴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섹터에 어떻게 또 잘 편성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최근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미증시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볼게요. 지금 다우 지수는 38,000선 돌파했고 뭐 S&P 500도 그렇고 네. 시장 흐름이 우리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우리나라와 약간 좀 소외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도 볼 좋고. 때. 네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비교적 굉장히 잘 동조가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 분위기랑 한국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면서 비슷한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 1월 지금 뭐 20일 지나고 있는데요. 대충 분위기 봤을 때 분위기가 약간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은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일단은 뭐 미국만큼은 쫓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체로 올라가는 흐름 나올 것 같고요. 미국은 지금 뭐 사실은 놓여 있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들도 있었고 뭐 조기 금리에 대한 어떤 인하 기대감들 약간 둔화되었다. 뭐 비슷합니다. 사실 대외적 어떤 환경도 비슷한데요. 지금 미국만 놓고 볼 때 상당히 분위기 좋고요. 어제만 하더라도 뭐 애플 이런 기술주 좀 비교적 강했고요. 그러게요. 네. 어제 좀 특이한 종목들은 떨어진 종목들입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그 임상 3상 시험 이런 거 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 좋아도 안 좋은 개별 뉴스 나오면 급락하는 것 같고요. 이쪽도 예. 지금 뭐 철저하게 제가 볼 땐 좀 대형주라든지 기술주, 그다음 어제 뭐 헤드라인 나오긴 하지만 AI 테마 이게 좀 강했다라고 하니까 대체로 미국도 지금 분위기는 약간 AI 뭐 신기술 이런 쪽에 많이 좀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랑 뭔가 지수만 놓고 볼 때는 분위기 좀 다른 것 같지만 섹터로 이렇게 놓고 볼 때는 분위기는 그래도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샘 앨트만이 이제 방한해서
삼성 그리고 SK 쪽에 또 리더들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또 스타트업들도 미팅을 많이 갖는 것 같던데 네. 이거는 좀 좋은 소식 아닙니까? 뭔가 그래도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 특히나 뭐 AI 반도체 칩을 자체 생산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일단 이게 지난주 그 다보스 포럼에서 네. 국내 있는 어떤 모 매체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누가요? 매일경제 쪽인데 예. 샘 울트만이 인터뷰하는 울트만이? 과정에서 네네네. 예, 단독 기사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믿을만한 기사인가라고 봤는데 그래도 네. 방한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예. 일단 날짜가 뭐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22일에서 26일 이번 주에 방한할 거다. 그런데 지금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언제 방한할지도 모르겠고 방한해서 머무는 시간도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대략 한 6시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네. 그 짧은 시간 내에 이동 시간 다 고려했을 때 뭐 미팅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만 미팅을 하고 갈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대체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반도체 쪽이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연관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쪽 섹터가 주목받고 있고 그 사후에 나온 언론 보도들을 보니까 SK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뭐 이재용 회장을 만난다, SK 치태용 회장 만난다 그러다가 또 어제는 뭐 경계현 사장을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 좀 구체화되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일정을 계속적으로 조율하는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결국에는 샘 울트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뭐 HBM 이런 것들 공급이라든지 또는 향후에 그 샘 울트만 자체 설계하고 개발한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체로 삼성 쪽과는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좀 논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중소기업들과의 뭐 협업 이야기 나오는 것들은 작년에 방한했을 때 했던 이야기들 다시 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도 한국에 있는 많은 AI 기업들이 준비가 잘 되어 있고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고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역시나 국내 중소형 기업들도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좀 약간 시장에서 주목을 계속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대체로 뭐 우리나라 일단 방한한다고 하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 구체적으로 뭔가 확정적으로 나올 만한 것들은 없지만 그냥 행보 자체가 지금 관심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시장이 좀 더 환호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뭐 BOJ 금융정책 결정회의도 있나 본데 한번 아직 주초니까 일정 한번 또 실적 발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체크해 주십시오. 예.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 이번 주 뭐 여러 가지 중요 이슈가 있겠지만 네. 그래도 개별 기업들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 4분기에 실적이 나올 거고 국내에선 현대차, 이제 기아, 현대모비스와 같은 그 자동차 쪽 기업들 실적이 나오고요.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LG 그룹사들이 많이 실적 발표합니다. LG 전자, 이노텍, LG 에너지 솔루션 각각의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고요.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면은 테슬라, 넷플릭스,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IBM 주요 이제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쭉 이어집니다. 이들 기업들의 아무래도 실적은 각 기업의 실적에도 뭐 집중하겠지만 항상 산업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산업의 이제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이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워낙에 좋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숫자상 얼마나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나온 이후 이제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메모리 쪽 디램이라든지 낸드 이런 분위기를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발표는 아무래도 지금 2차 전지가 워낙에 투심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장에서 2차 전지는 뭐 바닥을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방향성, 힌트를 좀 우리가 얻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 LG 엔솔 실적이 나올 때는 그런 점을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대형주들은 역시나 또 국내 많은 기업들에게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역시나 테슬라 아마 많이들 주목할 것 같아요. 테슬라가 아무래도 2차 전지에 또 가장 기준점이 돼주고 있는 기업이니까 이 기업의 실적, 그다음에 향후 뭐 가이던스, 방향성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시장을 보실 때 개별 기업들의 숫자와 함께 그 산업의 어떤 분위기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화면에 나오는 증시 일정 보니까 어제 중국 1월 대출 우대금리 저게 좀 기준금리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게 5개월 연속 동결이란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중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뭔가 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계속 5개월 연속 동결이라고 하니까 중국 증시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사실 보면은 최근에
우리 증시, 중국 증시, 뭐 중국은 워낙 지금 안 좋다 보니까 예. 빼고는 예. 다 좋단 말이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중국 쪽이요. 아무래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최근에 다른 글로벌 증시들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좀 더 안 좋잖아요. 지금 예, 상황이. 중국을 제외하고 네, 그래서 제가 중국은 볼 워낙 때는 안 그래도 좋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 기업들 실적에서 중국이 좀 약간 그래도 민감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제 아마 저 금리 관련돼서 동결 이슈 때문에 5개월 연속 동결이라고 네네. 하는데 그 좀 약간 실망도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튼 1분기 내 다시 한번 뭐 금리를 좀 뭐 변동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경기가 워낙에 좋지가 않다 보니까 이 경기 부양에 대한 그 기대치가 계속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을 내놓게 되면은 국내 증시도 일부 좀 좋게는 반응할 것 같기 때문에 전인대까지 좀 기다려야 될까요?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흐름 봐서는 뭐 3월 중에 역시나 좀 중요 이슈들이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책을 많이 기대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제 경기 부양책이 나온 이후에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는 모습이 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과거만큼 뭔가 좀 민감하게 움직일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글로벌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 봤을 때는 예년만큼 뭔가 급변하는 모습이 나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제 느낌이긴 하지만. 예, 그래서 일단은 한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다. 여튼 뭐 시장은 계속적으로 중국의 좀 경기 부양책 좋은 게 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 중국 관련 뉴스들의 어떤 그 뭐랄까 흐름이 예전처럼 막 활력이 있다거나 네.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한 얘기들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행보가 자주 언급되는 것 같지도 않고 확실히 중국이 요새 좀 뭔가 침체된 느낌. 그러니까요. 예. 사실 금년에도 금년 넘어오면서도 작년 말부터 또 이렇게 금융투자업계에서 그래도 중국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증시 같은 것도 그렇다면은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까요 하는 것이 중국 투자를 갖다가 권유하는 제일 큰 어떤 그 배경이었는데 기대감이 있었던 기대감이 거죠. 있었기 예. 경기 어떤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였는데 조금 요즘 보면은 좀 뒤통수 맞는 느낌이죠. 아니 뭐 지금 손 놓고 있는 리창 중국 느낌. 총리가 대규모 부양책 발표하지 않을 거다라고 않을 거다라고 해버렸으니까. 해버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손 쓸 단계를 넘었다는 걸 시인하나 싶기도 하고 지금으로서는 어쨌거나 더 악화되지만 말라 하는 차원으로 버티나 싶기도 하고. 여기다 또 홍콩 H 지수 연계된 예, 그것도 ELS 지금 손실도 항상 H 지수는 지금 굉장히 예. 거의 뭐 금융위기 당시 저점에 그리고 최근 한 1-2년 전에 그 네네. 저점까지도 해서 이 중에 여기서 이번에 세 번째 시도인데 여기서 돌아줘야 되는데 한번 계속해서 H 지수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국내 증시를 둘러싼 지금 아시아 증시 쪽에서는 일본 말고는 사실 일본 말고는 사실 뭔가 좀 상승 모멘텀이 없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예.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또 일본이 예. 이제 꺾이면은 거기서 차익 실현한 돈들이 오히려 좀 들어올 수 있지 들어올 않느냐 있다. 우리 쪽으로 뭐 이런 예. 기대도 하기는 하니까 그러니 어쨌거나 뭐 국내 증시만 한다 하시는 분들도 자꾸 이렇게 바깥에 주섬주섬 챙겨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그 LPR 저거 어제 그냥 동결한다는 소식에 중국이 많이 뭔가 떨어졌었죠. 지금 뭘 내놓기가 힘든 상황인가 싶기도 그런 상황이고 지금 우리 시장에서 이재모 대표님 요즘은 거의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이 거의 절반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이 시소는 여전하고요. 결국 반도체 가는데 2차 전지가 못 가고 한때는 2차 전지 가면서 반도체 못 가고 이런 상황이었고 그 내에서도 또 보면은 예전에는 그냥 막 덩달아 같이 갔는데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럴 때는 투자자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조언해 주십니까? 뭐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센스가 장기 투자이다 보니까 예. 일단 뭐 모든 기업의 항상 그 펀더멘탈을 가장 1차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예. 올해 일단 각 기업별로 지금 사업 계획 다 짜져 있을 거고 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개별 기업별로 일단은 뭐 올해 전망이라든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전망이 일단 좋은 기업을 일단 먼저 사자라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섹터로 봤을 때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작년 한 10월 이후로는 계속 반도체가 좀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러면 산업적으로 좋은 쪽에 투자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의견 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계속 저는 반도체에 지금 기회가 여전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있고 반면에 요새 뭐 이렇게 좀 급락하고 있는 섹터 쪽에 2차 전지는 제가 뭐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2차 전지는 장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최소 2년, 3년. 그러니까 2년, 3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대체로 그쯤 되면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한 성숙기를 좀 진입할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시장도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런 어떤 시장의 성장을 보고 투자할 섹터라서 2차 전지를 투자하실 분들은 좀 비싼 시기에 사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좀 쌀 때 사자 말씀드렸던 거고 좀 꾸준히 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를 좀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장기로 바라보시는 분도 워낙에 많아가지고 그러면 좀 주가가 떨어져 있을 때 좀 담으셔라 말씀드리고 있고 실제로 2차 전지 최근에 그 1월 달 막 급락하는 과정, 하락하는 과정을 잘 보면은 대체로 개인분들이 많이 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체로 뭔가 사면서 단기적으로 시세를 내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계속적으로 뭔가 수량을 지금 모아가겠다 이런 관점에 투자하시는 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로 보시는 분들, 2차 전지 보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투자하는 건 저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 산업을 좀 바라보실 때도 투자 전략을 좀 달리 짜야 되니까 예. 좀 그렇게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제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섹터 워낙 강했으니까 최근에 보면 반도체 쪽이 뭐 온디바이스 AI, CXL, 뭐 HBM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주 반도체요. 네네. 이거 온디바이스 AI 관련 대장주로 좀 지금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네. 주가 보니까 뭐 올해 들어서 제가 12,000원대 봤었는데 어제 보니까 3만 원을 뚫었어요. 맞습니다. 예. 일단 뭐 제주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그 이제 팹리스 업체이고요. 그래서 네. 지금 대부분의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뭐 관련주 했을 때 산업으로 볼 때는 팹리스 업체들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 때는 이 기업이 뭐 관련 있나 없나 이거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팹리스 기업이면 주가가 좀 약간 강하게 가는 특징이 있는 것 같고요. 제주 반도체가 그 와중에 조금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세가 좀 연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과는 달리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제주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한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좀 더 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네. 근데 분명한 건 살짝 이제 좀 비싸지기 시작은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얼마인데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진 제가 어제 봤을 때 1조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이 정도면요. 국내 좀 대표적인 팹리스 업체 중에 그 LX 세미콘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네. 기업들이 이익이 거의 3배 차이 나거든요. 근데 시총이 지금 얼추 비슷해졌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 기업도 팹리스인데 물론 분야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같은 섹터 산업 내에서 이 정도로 좀 많이 올라가는 기업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지금 약간 테마가 좀 약간 형성되어 있다 이건 맞는 것 같고요. 제주 반도체가 대장주를 많이 지목도 된 건 사실입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그런 점들이 많이 좀 부각된 것으로 보여서 제주 반도체가 분명히 유망한 기업이고 좋은 기업인 거 맞고 그나마 이익도 잘 나오는 기업인 건 맞는데 지금으로서는 저는 좀 약간 이제 비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선뜻 뭐 매수해도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는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혹시나 요즘 또 국내에서 좀 단타 좀 친다는 분들은 다 언급하는 게 제주 반도체고 또 종목 추천하는 전문가들 입에서 안 나온 적이 없는 매일매일 언급되는 종목인데 정말 사고 싶으시다면 차트 한번 보고 사십시오. 이런 거는 잘못하면 또 몇 년 걸립니다. 이거는 펀더멘탈 아닌 것 같은데요. 펀더멘탈을 넘어선 뭔가에 과학이 붙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의견을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포모 현상이라고 해서 네. 이게 이런 상승 흐름에 쫓아가지 못하면은 나만 소외되고 지금 뭐 네. 미증시 쪽도 그렇잖아요. 미국도 맞습니다. 그렇고 우리 증시에서도 보면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뭐 제주 반도체뿐만 아니라 관련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후속적으로 뒤따라갈 종목 찾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네. 뭐 쉽지 않은 얘기긴 합니다만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뭐 늘 시장은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예. 예, 다 올라가니까 이제 나도 따라 붙을 거냐는 이제 생각들 많이 가지고 계시고 뭐 A라는 종목이 올라가면 비슷한 맥락에 B도 가겠지 해서 그렇게 이제 실제로 지금 종목들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관련은 없지만 팹리스라 해서 올라간 기업들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좀 연관성 없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예, 그래서 좀 주의는 필요한데 지금 시장의 어떤 트렌드는
사실 어떤 관계를 따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엮여 네, 있으면 네, 네. 예. 그렇기 따지지는 때문에 않는 것 같다. 뭐 이 현상에 나는 좀 따라 붙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즘은 사실 계속 말리지는 않아요. 예, 본인이 네.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리지 않고 아니, 뭐, 모든 투자 최종 판단은 네, 다 네, 네. 각자 개인이 선택하는 거죠. 예. 재밌는 사례가 지난주 LG 헬로비전이 아마 주가가 엄청 급등을 했거든요. 네네네. 제가 이제 순간 좀 착각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분명히 LG 그 헬로비전이 과거에 전기차 충전 사업을 했었는데 네. 네. 이거를 지금 LG 아마 유플러스인가 이쪽으로 넘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양수도 하면서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 그 LG전자 쪽이 전기차 충전하면서 뭐 부지를 뭐 찾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지면서 그 충전 관련 기업들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따지면 사실 LG 헬로비전은 전기차 충전기하고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네. 이미 사업을 넘겼기 때문에. 근데 과거 이제 LG 헬로비전이 이런 사업을 했었다라고 하는 그 이제 데이터나 내용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여부를 사실은 따지고 투자하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날 네. 올라가고 있고 그날 주가가 제일 강하게 가면은 이 기업이 소위 말하는 시장의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따라서 뭐 트레이딩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고 결국 거기 이제 수급으로 이제 모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격이 결국 또 결정되고 이 현상은 지금 올해 내내 아마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좀 투자 관점으로 좀 시장을 보실 거다 그러면은 그 기업이 진짜 좀 연관이 있는지는 한 번 정도씩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올라간 기업들은 분명히 이 산이 높아진 만큼 낙폭도가 뭐 커질 겁니다. 내가 산 그 시점이 가장 고점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주의해야 된다. 이거는 고점에 사게 되면 거진 한 5년 이상 갑니다. 그러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참. 이번 주도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있고. 그리고 미증시 쪽에서 그 얘기 물어보고 싶은데 그 애플 있잖아요. 애플이 원래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줬다가 이제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다시 한번 1위 자리를 탈환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비전 프로와 관련해서 좀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XR과 관련해서 이제 헤드셋인데 굉장히 고가다. 과연 수요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품귀 현상이라고 하니까 이게 또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XR 그러니까 확장 현실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VR 가상 현실 아니면 뭐 증강 현실 다 어느 정도 연관된 섹터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난 몇 주간 앵커님들이 저한테 그 예. 개념이 어떻게 되냐 제가 그래서 여쭤봤죠. 제가 그 정리를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했는데 혹시 또 우리 예. 작가님이 준비를 때마침 해주셨는데요. 예. 제가 왜 저렇게 정리를 했냐면은 저는 저거를 적어놓고 읽어봤는데도 개념이 안 잡혀요. 제가 VR하고 AR까지는 직접 체험해봤어요. 그러니까 VR, AR까지는 제가 개념을 잡았는데 예. MR하고 XR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아직 안 나와서 안 써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저 한글로 써있는 글을 읽어봐도 모르겠다는 말씀드렸고 분명한 건 개념상 봤을 때 VR하고 AR 합쳐진 게 이제 MR을 뜻하는 것 같고요. 세 개 합쳐지면 네, XR이에요. VR, AR, MR의 약간 중간, 그러니까 이렇게 교집합 형태가 확장 형실, XR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게 확장 형실이고 VR, AR, MR 이렇게 약간 포지셔닝이 좀 다르긴 한데요. 여튼 저희 같은 일반적 사람들 봤을 때는 다 그냥 비슷하게 느낄 거예요. 예, 근데 예. 약간의 이쪽에는 기술적 차이가 있다는 거고. VR하고 AR까지 경험해 보셨다니까. VR 예를 들면 뭘 하면 우리가 딱 느낌이 오죠? 뭐 이런 거죠. 이제 헤드셋 딱 쓴 다음에 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막 스키도 탈 수 있고 그러던데. 그렇죠. 헤드셋 유럽 쓰고. 여행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컨텐츠에 유럽 제가 이제 그 어떤 중요 관광지들이 다 컨텐츠로 있는 거죠. 그럼 실제 쓰고 있으면은 제가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그래요? 이게 이제 VR인 거고 AR은 한때 그 게임 중에 포켓몬스터라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 그래서- 막저막 네네네. 동해안에까지 막 가서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어. 그래서 현실 세계에다가 가상의 정보나 콘텐츠 그래서 그거를 거기다 입히는 거거든요. 네. 휴대폰에 그럼 뜨죠. 예. 이게 이제 A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VR, AR은 벌써 뭐 거의 한 8년 다 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기술들이고 조금씩 이제 진화하면서 이제 MR, 뭐 XR 온 거고요. 뭐 저 개념 자체를 여러분들이 몰라도 저는 전혀 관계 없다고 봅니다. 결국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저 헤드셋이 나온다는데 누가 만드는 거고 글쎄. 누가 이제 거기에 공급하느냐가 네. 실제 투자자들은 사실은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네. 저게 과연 얼마나 팔릴까, 시장이 얼마나 형성될까,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니까 저는 항상 거기에 더 초점을 두고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고 예. 있습니다. 저도 항상 주식 초짜일 때는 저 기술 공부한다고 시간을 버렸거든요. 근데 저게 나중 되면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게
저도 탐방 가서 여러 그 많은 기업들에게 문의하잖아요. 기술적으로. 그분들조차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각 회사 기술인데. 그러니까 기술을 우리가 뭔가 어떤 투자하기 위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지 저 기술에 공부하는 거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공부할 건 그 밸류 체인이에요. 어떤 기업 수혜를 볼 거냐. 일단 디램은 결국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어떤 기기가 나오든 간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IC 칩이라고 해서 햅틱입니다. 햅틱. 햅틱은 동원아이텍이 아주 오래전부터 독특하게 혼자 개발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동원아이텍이 아마 저밸류는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판 쪽은 뉴플렉스나 BH, 인터플렉스가 지금 XR 기기 쪽에 공급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디스플레이가 그 MR도 마찬가지고요, XR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 기기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거의 단가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네네. 그래서 제일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는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스몰캡인데 저 라운텍이 계속 거론되고 있어요. 라운텍도 제가 개인적으로 탐방을 잡으려고 전화 연결하고 있는데 예. 잘 안 잡히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 디스플레이를 만들기 위한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시장에서 선익 시스템, 이녹스 첨단 소재, PI 첨단 소재 이런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업들이 들어간다라고 거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메라 모듈 부품 장비는 LG 이노텍, 삼성전기, 세코닉스, 나무가 이런 기업들이고요. 컨텐츠는 뭐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스코넥, 버넥트, 덱스트 이런 기업들이 거론되고 지금 제가 저렇게 색깔 표시하는 네. 기업들은 제가 실제로 이제 탐방 가서 확인했던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실제로 거니까. 이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 제가 보통 중소기업들 탐방에 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탐방한 기업들 체크해드린 거니까 그 기업들이 실제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레퍼런스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시장이 결국 이제 확장이 되면은 먼저 그러니까 진입한 기업들이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앞으로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진짜 그들이 매출과 이익이 나오는지를 꼭 체크하는 게 결국 주주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강보합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466포인트입니다. 코스닥 0.5% 하락이 예상됩니다. 어제장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동반 급락하면서 코스닥 하락을 이끄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호가에서도 좀 추가적으로 내림세가 좀 예상되고 있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83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0.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75,500원, SK하이닉스 0.7%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143,6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0.4%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7만 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1.6%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호가 61,300원. 현대차는 보합 예상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1.3%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86,100원이죠. 네이버가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17,500원. 기아는 1% 내림세 예상되고요. 호가는 86,300원. 포스코홀딩스가 2.7%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387,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어제 10% 급락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 지금 호가도 1.6%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24만 4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최근에 연일 주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도 6%대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호가 48만 2천 원으로 좀 기록이 됩니다. HLB가 0.9%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48,200원. LNF가 4% 약세가 예상됩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로 좀 주가가 오르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또 2차 전지 관련주들 떨어지면서 동반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LNF 호가가 17만 500원으로 기록이 됩니다. 셀트리온제약이 1.3%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0만 8,500원. 자,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자 이렇게 지금 상승 예상되고 알테오젠이 0.3%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76,800원이고 HPSP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리노공업 2.5%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22만 8천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5%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는 17만 7천원. JYP 엔터테인먼트는 보합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는데
일단 오늘 양시장 또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좀 온도차가 좀 예상이 되고 결국에 또 2차 전지 관련주가 워낙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네. 2차 전지주 향방이 시장 전체 흐름을 좀 결정 지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상황이죠. 예. 아, 그래요. 지금 2차 전지 네. 지금 뭐 한때는 하루 종일 2차 전지 얘기만 했었는데 정권 관련 채널에서 지금은 좀 저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예상가가 글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아니 저기 아까 이 대표님 아까 보여주신 그 가운데 제가 이렇게 인상적으로 들었던 거는 실제 이 대표께서 저 XR 기기 밸류체인 기업들을 이제 뭐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탐방을 다녀오시니까 실체가 있는지를 갖다 확인하시고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 아까 그 IC 칩 만드는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는 네. 우리 뭐 금방 이렇게 한번 차트만 띄워보시면 아시겠지만 폭발적으로 시세를 한번 내고는 지금 이제 또 이렇게 잠시 푹 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어제 좀 올랐었죠. 네, 어제 이제 네. 좀 오르고 네네. 아마 대부분 주식 하시는 분들은 꿈이 저런 걸 거예요. 저런 종목 한번 몇 번 잡아보는 거. 그리고 누군가한테서 귀띔을 받아가지고 너무 길게도 말고 한 몇 달만 저렇게 미리 귀띔 받아서 붙들고 있다가 한번 팍 튈 때 후다닥 털고 나와서 이게 이제 주식하면서 한번 나도 저렇게 한번 손맛 한번 얹어 느껴보나 하는 건데 그 귀띔 해줄 사람이 잘 없으니까 자꾸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유튜브도 한번 들여다보기도 하고 뭐 월 몇십만 원짜리도 한번 들어가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 지금 그 중에서 아까 보여주신 그 중에 저는 이 종목이 예전부터 하도 그게서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이게 그때 무슨 뭡니까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한번 대단한 시세가 난 다음에 푹 꺼졌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조금 꿈틀거리는데 요 콘텐츠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콘텐츠입니까? XR 기기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헤드셋 쓴 다음에는 여기 이제 무언가의 콘텐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뭐 게임일 수도 있고요. 네. 뭐 영상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국내에서 그 당시 좀 21년도죠. 뭐 시세가 한참 나왔던 기업들은 뭐 VFX라고 해서 뭐 시각 특수 효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뭔가 수혜를 본다 그래서 엄청 핫했던 시기였고. 대부분 뭐 컴퓨터 그래픽, CG. 예. 맞습니다. 그죠. 옛날에 이제 CG로 불렸던 건데 요새는 뭐 VFX라고 하는 기술이다 해가지고 막 자기들이 최고다, 아니다 우리가 최고다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 앞서 밑에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몇몇 기업들 탐방을 실제 가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안 예. 하는 건 아닌데 안 하는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기업은 이게 기술이 있다고 해가지고 계속 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돈을 벌어야 계속 글쎄요. 존속할 수 있는 건데 이 소프트웨어 쪽 업체들은요 이 기기 자체가 나온 이후에 과연 얼마나 경쟁력 있게 나올 수 있겠냐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들이 좀 돈을 벌기에는 산업이 커지는 거에 비해서 좀 힘들고 결국 우리나라는 제조 기반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IT 부품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뭔가 또 다른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양성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이 그래도 좀 단가가 좀 비싼 뭐 그런 제품들 하나씩 만들어내면서 매출 이익을 이제 키워 나가면은 또 없던 산업이 새롭게 생기면서 뭔가 기대치들이 나올 수 있고 그 기대치만큼의 실적이 나와주면은 주가는 나름대로 좀 올라간 상태 유지되면서 결국 기업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봐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일부 맨 아래쪽에 있는 컨텐츠 업체들은요 제가 볼 땐 아직까지는 테마성 그러니까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올라갔다가 빠지고 이런 모습이 나올 거다. 그래서 좀 이쪽은 뭐 좀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좀 유리하시겠지만 저는 대체로 좀 늘 투자 관점에 이야기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기업들을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국내 증시 쪽에서도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데 현대차도 네. 그러니까 이번 주 실적 발표 뭐 역대급 실적이 예고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주가는 좀 약간 답답해요. 네, 뭐 맞습니다. 현대차, 기아 할 것 없이 해바뀌고 나서는 계속 이렇게 흘러내렸는데 네. 요번이 실적 발표가 반등 모멘텀이 될까요? 한번 빠질 때도 많이 안 빠지고 올라갈 때도 많이 안 올라가고 네. 참 약간 방어주 느낌처럼 움직이거든요. 일단 지금 12월하고 1월 이렇게 보면은 올라간 만큼 빠져 있는 건 맞습니다. 올라간 만큼 빠져 네. 있다. 그러니까 일단 아하. 지금은 또 아마
대체로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인식이 있을 것 같고 벌써 또다시 내려온 게 PER 한 3배까지 내려왔어요. 다시 PER 3배? 네네. 그러니까 이익 대비하면 지금 한 PER 3배에서 4배 사이 있는 거니까 그 저평가 아닙니까? 상당히 저평가죠. 자동차 업체가 높은 밸류를 안 만다 하더라도 글쎄, 네. 예, 그거에 그렇게 비해서 하더라도 약간은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고요. 지금 이익이 23년도 좋은 건 다들 아실 거고 네. 시장에서는 24년도 그래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약간 좀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숫자 측면에서 좀 성장성이 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주가가 좀 약간 장기로서는 횡보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지금 현대차든 기아든 제가 볼 때는 실적은 좋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주가가 싸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완성차 업체가 좋기 때문에 지금 부품주도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부품주들은 지금 보니까 이익이 그렇게 완성차만큼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히려 자동차 섹터 내에서는 완성차 업체들을 지금은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작년 뭐 상반기만 하더라도 뭐 부품주 중에서 전기차 뭐 수주 받고 이런 기업들이 있었는데 당분간에도 그런 모멘텀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완성차 네. 업체 위주 보고 부품주는 좀 시간을 좀 두고서 네. 보자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혼조세 출발 예상되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1월 23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8,000선 돌파했고요. S&P 500도 하루 만에 지금 신고가를 새로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기술주들 다시 한번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고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다시 한번 탈환하는 모습이었죠. 다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의 온도차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2차전지 관련주들 동반 급락하면서 코스닥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호가에서도 코스피 코스닥이 양시장이 좀 엇갈리는 흐름이 예상이 됐는데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0.5% 올라갑니다. 2,478포인트 코스닥 강보합 출발입니다. 840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8% 올라갑니다. 75,700원, SK하이닉스는 0.4% 떨어집니다. 142,0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5% 상승합니다. 66,600원. 현대차 이번 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 0.89% 상승합니다. 역대급 실적이 예고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가 181,300원, 기아가 0.3% 올라갑니다. 87,500원. 셀트리온이 1.3% 상승합니다. 186,200원이고요. 네이버도 0.69% 올라갑니다. 218,500원. 포스코홀딩스 호가와는 좀 다르네요. 0.2% 상승 보여줍니다. 39만 원, 40만 원 선까지 주가는 회복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호가와는 다릅니다. 오늘 일정 부분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반등 보여주고요. 25만 500원. 에코프로는 강보합권이죠. 51만 4천원. LNF는 0.8% 떨어집니다. 17만 7,100원이고요. HLB가 1.78% 상승합니다. 48,600원. 셀트리온제약 0.4% 상승 중이네요. 10만 7,600원이고요. 알테오제는 약보합으로 7만 6,400원이죠. HPSP가 0.9% 떨어집니다. 47,450원. 리노공업이 2.3% 하락 중이죠. 지금 22만 7천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68% 떨어집니다. 17만 5,300원. JYP 엔터테인먼트는 보합 흐름 이어집니다. 8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오늘 히토류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네요. 유니온 머티리얼이 6% 강세고요. 유니온도 4% 상승 중입니다. 각각 주가는 3,455원, 6,0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동국 RNS도 4% 강세, 노바텍도 3% 올라가면서 24,900원이고요. 세토피아도 12% 급등 중입니다. 오늘 히토류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선주 흐름도 좋습니다. 앞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이슈가 있고요. HD 현대중공업이 4.2% 강세입니다. 123,900원이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2.3% 올라갑니다. 삼성중공업도 1% 상승 7,680원이고요. 하나오션도 1.3% 상승하면서 22,550원. 현대미포조선은 약보합권이고요. 오늘 조선주들이 동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페라이트 관련주는 삼화전기가 10% 급등합니다. 18,500원이고 상신전자도 7% 강세 4,525원. 이지가 1.2% 올라가고요. 미래나노텍도 1.2% 올라갑니다. 오늘 삼화전기 그리고 삼화전자 10%, 14% 급등 중이고 상신전자도 7.8%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해운주도 흐름 좋습니다. 흥하해운이 4% 강세입니다. 4,035원. 대한해운도 2% 상승 중이고요. 펜오션도 0.9% 올라갑니다. 3,745원. HMM도 1.4% 상승합니다. KSS해운도 1% 상승하면서 9,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해운주, 조선주 흐름 좋고요. 자, 오늘 그리고 금융주들 흐름도 굉장히 좋아요. 카카오뱅크가 3.9% 강세입니다. 28,950원이고요. KB금융도 2.4% 상승합니다. 5,500원. 신한지주도 2% 상승하면서 37,900원이고요. 하나금융지주도 1.7% 상승 중입니다. 41,950원. 그밖에 뭐 증권주, 보험주 내에서는 키움증권, 삼성생명이 올라가고요. 오늘 금융주들 흐름이 좋네요. 그리고 오늘 또 LPG, 석유가스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간밤에 또 유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천연가스는 또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흥구석유가 4.9% 강세입니다. 12,480원이고요. 중앙에너비스도 1.9% 올라가고요. 대성산업, 극동유화 0.4%, 0.8% 올라가고요. 흥구석유 주가가 제일 탄력적이고 한국석유도 3.2% 상승 중입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269억 원, 135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 투자자는 401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436억 원, 113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556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지금 많이 매수하네요. 2,156개 지금 외국인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가는데요. 오늘 외환 시장 개장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90전 상승한 1,339원 8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저는 네. 지금 정민앵커 소개하신 네. 외국인들의 지수선물 선물 많이 사고 있어요. 지수선물 매수 예. 강도가 지금 채 5분 만에 2,000개라는 그러니까요. 얘기가 예. 그러면 오늘도 그러면 소위 말하는 10,000개짜리 장이 나오는지 뭐 그럴 만한 뭐 이유가 있는지 이 외국인들 선물에 휘둘리는 우리 지수고 장이다 보니까 예. 예, 흔히 예전에 왜 그 웩도독이라고 그래서 웹도도 예. 그랬죠. 예, 한번 그것도 계속해서 한번 그러게요. 예주시하시면서 장중 대응하시면 좋겠네요. 예. 환율은 많이 저점 하단이 많이 높아진 상태 같아요. 예, 많이 맞아요. 하단이 많이 높아졌어요. 하단이 높아졌죠. 예. 이제 그만 1,300원대 환율이고 막 익숙해진 느낌. 그러니까요. 예. 특히 이제 지난 17일 날 지난주 수요일 날 이렇게 갭 상승하면서 이렇게 발생했던 갭을 어제부로 채우는 바람에 뭐 한 30원, 29원 가면서 할 레벨은 했고 이 잘 안 빠지네요, 달러가. 예,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이고 달러는 우리 어제 월요일 날 송재경 대표 나오셔서 달러 상승과 하락 요인 한 5개 분류하셨던 그 부분을 네네. 붙으면 지금은 달러가 글로벌 달러 시세 자체가 잘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러게요. 뭐 그런 상황이라서 역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조금 늦출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 환율 생각도 들고 예. 여전히 뭐 무역 수지가 또 남은 열흘 동안에 후반부 월 마지막 하순 동안에 이제 플러스로 돌려 세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월 20일까지에도 조금 이렇게 아직까지 무역 수지 적자, 네. 또 수출도 증가율은 좀 약하고 해서 펀더멘털이 막 탄탄하게 원화 강세, 뭐 지수 상승을 뒷받침하는 거는 아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차전지 관련주도 그렇고 지금 많이 하락으로 좀 전환이 돼가지고 하락 전환이 또 음봉이에요? 예, 시장
상승 에너지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코스피도 강보권이고 코스닥은 오히려 지금 0.6% 2차 전지가 그러네요. 하락으로 영 맥을 못 추네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 심리 자체가 많이 위축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예. 네. 뭐 이럴 때 종목 집중해야죠. 예. 종목. 또 이제 뭐 우리 또 이재호 대표 나오셨으니까 또 기업 탐방. 탐방. 예. 어디 탐방 다녀오셨어요? 네, 유니캐스트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유니퀘스트. 네네. 이게 비메모리 쪽이죠? 맞습니다. 예. 비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유통하는 거고요. 유통. 네네. 뭐 업계에서는 기술 영업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반도체 그 칩을 유통을 하는 거고요. 이게 메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그 반도체 칩을 어디서부터 공급 받아가지고 네, 이제 각 칩 이제 제조사들하고 판권 계약을 이제 맺은 상태에서 그래요? 그 상태 유통을 하는데. 그 유통회사라 보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글로벌 반도체 유통 시장은 이제 칩 제조사,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인텔 이런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한 64%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유통회사를 통해 가지고 공급되는 시장이 한 36%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반도체 유통 시장은 이 유통회사를 거쳐 가지고 판매가 되는 이런 이제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도체 유통회사도 종류가 크게는 4개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프랜차이즈 디스트리뷰터라고 해서 칩 제조사와 판권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유통하는 경우, 이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유니캐스트가 이제 이거에 해당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칩 제조사하고 이제 판권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유니캐스트는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고객사의 완제품, 그러니까 고객사라면 다시 삼성전자가 뭐 휴대폰을 만든다, 또 뭐 가전을 만든다, 그럼 이에 필요한 이제 반도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사 유니캐스트가 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통하는 칩 중에 이 회사 칩을 쓰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기술 영업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유니캐스트의 독특한 인력 구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칩별로 그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칩을 내가 유통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팀, 뭐 인텔이면 인텔 팀, 뭐 퀄컴 팀, 이런 식으로 그 어떤 특정 칩 제조사별로 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랬을 때 장점이 뭐냐면은 그 칩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죠. 그다음에 그 칩의 어떤 역사,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동사가 칩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술적 대응이 상당히 잘 됩니다. 그러면은 좀 영업적으로 뭔가 따오기가 쉽겠죠. 그래서 판매가 잘 이루어지는 게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좀 독특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아무래도 인력이 각 팀 칩별로 있다 보니까 인력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인건비가 약간 높아서 고정비가 높은 그런 단점도 일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여튼 장점이 좀 더 시장에서 잘 먹혔기 때문에 매출 이익이 굉장히 좋았던 기업이고요. 전방 시장으로 보시면 디지털 홈, 스마트홈, 그다음에 통신 장비, 자동차 이런 쪽에 많이 적용을 했고요. 23년도 기준으로 볼 때는 자동차 쪽, 이쪽이 매출의 한 30%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자동차, 보통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런 거 이제 많이 공급할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는 AI 쪽 아무래도 핫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시장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자동차 AI에 관련된 칩 공급이 많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또 좋은 이슈가 뭐냐면 작년 10월 26일에 엔비디아하고 판권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 국내 판권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엔비디아와 협업 이런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유니캐스트가 상당히 좀 유망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고, 올해 실적을 추정해봤더니 매출액이 7,057억, 영업이익이 351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반도체 업황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업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매출이 떨어졌다가 올해 일부 중에 약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실적에서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 대표님, 이 종목에 작년 10월 달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10월 13일 날 보니까 무슨 뭐 하한가도 아닌 그냥 그날 60% 정도 빠졌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이때 이제 공시가 일부 있었을 건데요. 공시? 네네. 그 사업 이제 회사의 어떤 지금 사업 구조를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일부 이제 신사업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자회사에 다 넘겨줬고요. 예. 동사 이제 순수하게 그냥 이 반도체 유통 사업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일부 이런 내용들 때문에 좀 주가가 빠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냥 좀 자잘한 사업들은 밑에 자회사들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넘겨주고, 네. 원래 하던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 동사가 설립한 이후에 유일하게 단일 사업 요거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가지고 시장이 좀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좀 매출 이익을
내면 되려 더 지난 뭐 10월달 주가 빠진 거 이상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생각보다 이쪽 반도체 유통 쪽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PER 4배, 5배의 기업이 많아요. 근데 네. 지금 제가 좀 약간 반도체 밸류체인에 있어서 설계라든지 IP 업체들이 매출 이익이 안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비싸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뭐 AI든 또는 차량용 반도체든 계속 시장이 커질 때 분명히 시장에서 주목받는 거는 이쪽 팬리스 업체들이긴 네. 하지만 돈을 버는 건 실제로 반도체 유통 쪽입니다. 유통 쪽이 돈을 굉장히 잘 벌어서 유니캐스터 같은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기업 탐방과 관련해서 자세한 리포트는 카카오톡 채널 탐방맨 추가하시거나 크존 앱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전에 또 다녀오셨던 그 기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좀 전해주실 내용 있으면 또 알려주세요. 네, 일단 아이텍이 어제 아이텍. 네네 1월 초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예. 기업이고요. 아이텍이 보니까 지금 최대 주주가 추가적으로 장내 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제 최대 주주가 장내에서 매수할 경우에는 보통 시장에서 바닥이다라는 인식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최대 주주가 계속적으로 지분을 늘려가는 과정을 좀 주가 흐름과 함께 지켜볼 필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제노포커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제노포커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그 CEO 인터뷰 때문에 역시 대전에 또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했고요. 최근에 보니까 미국의 화학기업하고 그 산업용 특수효소 중에 카탈라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반도체 시장에 쓰입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 쪽에 있는 일종의 유통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지금 공급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향후에 또 실적에 더해질 수 있는 요인들이니까 제너포커스 또 향후에 반도체 쪽에서 어떤 매출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